자, 제가 그 사이에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 서버를 다 올렸고요. 이거 실습하시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링크를 쫓아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런 게 뜹니다. 깃파드라고 해서 이런 VS 코드를 온라인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시면은 요즘은 뭐 개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공짜로 50시간 제공되는 아이디라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이런 새로운 거 학습하시고 그냥 없애버리고 하실 때 GitHub만 있으면 됩니다. GitHub에다가 GitHub 계정만 있으면 쓰실 수가 있어요. GitHub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곧바로 앞서 드린 이 메시지 링크에서 코드 밑에 프로젝트 아이디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에 리드미에다가 제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다 올려놨습니다. 실행과 동시에 지금 보면은 인프라에 여기 도커 컴포즈 업에 가보면 엑선 서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선 서버하고 기본 MySQL을 쓰고 있는데 MySQL DB 안 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 MySQL을 쓰는 거는 DB는 안 쓰는데 엑선 서버가 좀 웃긴 게 각 액터별로 오프셋 어디까지 내가 수신했는지에 대한 그 토큰 정보는 엑선 서버가 관리를 안 해요. 그건 각자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게 담고 있는 거지. 얘가 스테이트를 담는 게 아닙니다. 이 MySQL은 강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아까 어그리거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일절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그리거트의 상태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스케줄, 베케이션, 디플로이가 어디까지 수신했는지에 대한 그 토큰 정보를 담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그리거트에 대한 정보는 엑선 서버에 담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선 서버가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포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열렸죠. 많이 열렸는데 각 그 엑선 서버 자체는 8024하고 80 몇 번을 쓰던데 8024하고 8083 요 두 개를 쓸 거예요 아마. 8083이 아니고 8024하고 8124 요 두 개를 엑선 서버가 쓰는 거고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또 포트를 점유를 두 개씩 하고 있어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8081에서 8083까지 지금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HTTP 포트를 열고 있고 7000번대는 R소켓, 웹소켓 포트를 두 개를 열고 있어요. 지금 두 개를 열고 있고 이거를 이제 게이트웨이가 8088로 게이트웨이를 지금 띄워놨어요.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고요. 스프링 게이트웨이는 다행스럽게 포트 하나로 두 가지, 그러니까 웹소켓과 HTTP REST 서비스를 동시에 포괄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88, 그러니까 웹소켓 게이트웨이는 한 개의 포트만 가지고도 전체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080에는 Vue.js로 만들어져 있는 프론트엔드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진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려졌고요. 각 어그리거트와 뷰별로 해가지고 왼쪽 메뉴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UI 혹은 이제 이걸 나중에 수정해서 소스 코드가 같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베케이션을 하나를 등록을 했고요. 베케이션을 등록하기 전에 인플로이를 하나를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뭐 장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혹은 메일 주소를 넣어볼게요. 이메일 유저 아이디를 메일 주소와 통일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장진영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겠습니다. 입사를 했고 그러고 나면 vacation days left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days left가 하나 생성됐죠. 그래서 나는 10일 남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vacation days left라고 하는 이 어그리거트의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쌓였길래 10일 남았느냐 지금 보면 타입이 vacation days initialized event라고 하는 게 이 순간 지금 방금 직전에 타임스탬프로 이벤트가 누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리프레시를 시켜서 이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 카운트라고 하는 이 값이 그 누적된 카운트로 보여지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얘는 사실상은 CQRS에서 위에서 리드 모델로 보여지는 겁니다. 좀 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벤트들이 쌓인 그 결과로 지금 첫 번째 10이라고 하는 걸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델링에서 보면 인플로이가 가입을 해서 이 순간 레지스터 유저가 될 때 이 커맨드에 의해 가지고 vacation days initialized가 벌어졌고 이 이벤트에 의해서 이 초기 값이 초기 값을 여기서 10일로 제가 넣어줬거든요. 코딩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10일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10일이 여기에 코드로 대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죠. 코드로 대입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를 그냥 찍어서 이지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이렇게 열고 자, 레지스터 지금 바닥에다 찍으면 전체 코드가 나오고 이 커맨드를 이렇게 찍으면 이 커맨드에 대해서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 커맨드라고 이렇게 돼 있고 커맨드를 그러면 액션에서는 어떻게 디파인했는지 볼게요. 액션에서는 커맨드는 하나의 API를 받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구현체상에서는. 그래서 이걸 받을 때 레지스터 유저 커맨드라고 하는 게 벌어지면 어떤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며칠 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vacation days left 요 어그리거트를 클릭을 해보면 어그리거트가 여기 나오죠. 어그리거트를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에 핸들러 부분 커맨드 핸들러 부분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자 유저가 레지스터 유저가 등록이 되면 여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넣어놨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완료되고 나면 vacation days initialized 이벤트를 퍼블리시 할 건데 10일 정도 넣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벤트에다가 set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로직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일이 기본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에다가 작성하느냐? 자, 어그리거트에다가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문가는 이 어그리거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폴더에 있는 어그리거트에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디자인 패턴으로 필터링해서 보면은 베케이션에 여기 보면은 어그리거트 루트라고 되어 있죠. 어그리거트, 베케이션 어그리거트나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 어그리거트 여기 이 파트 지금 선택된 이 파트 이 부분은 현업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 들어볼게요. 그러면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 어그리거트에 레지스터 유저가 됐을 때 10일 날짜를 갖고 온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찾아볼게요.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 뭐 잡아줘. 네, 여기네. 아니요. vacation days left 어그리거트 잡아. 예,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10일 기본 10일 그다음에 가입과 동시에 조인하자마자 10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뭘 해볼 거냐면 베케이션 이제 휴가를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휴가를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날짜 대충 넣고 이유는 뭐 독감 이거 썼다가 제가 진짜 독감 걸릴까봐 휴가 됐어요. 휴가 가겠다. 자 이렇게 날짜를 5일 이렇게 6일 이렇게 넣을게요. 자 레지스터 베케이션 이렇게. 자 이 UI가 실제로는 뭘 찌르냐면은 저 베케이션의 저 커맨드를 찌르는 거예요. 커맨드 어떤 커맨드를 찌를 거냐면은 요 커맨드가 찌르는 거죠. 레지스터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커맨드. 자, 이 커맨드를 한번 볼게요. 이 커맨드는 디폴트 버블에서 포스트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 값으로 얘가 어떤 내용을 담는지 볼게요. 레지스터 베케이션에는 이런 값을 쭉 담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엑선 프레임워크에서 이러한 포조 객체로, 이건 뭐 럼복을 썼으니까 그냥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포조 객체로 이렇게 디파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받아지느냐, 디자인 패턴을 봤을 때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겠죠. 컨트롤러에 의해 가지고 받아져요. 컨트롤러 부분을 여기 보려면 인바운드 어댑터 부분에 베케이션 컨트롤러 여기 부분에 보면은 레지스터 베케이션 커맨드라고 하는 여기를 받겠네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디파인 할 때 포스트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기본 샘플링을 해주기를 포스트로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 베케이션스라고 하는 명칭은 자기의 보통 이제 어그리거트의 복수형을 RESTful API에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냥 생성되는 코드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completable future를 리턴을 하고 있고, 여기가 request body로 받을 때 커맨드를 body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커맨드라고 하는 게 이제 포조 객체인데, 포조 객체니까 포스트가 넘어올 때 얘가 어차피 저 커맨드라고 하는 값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API 호출될 때 그걸 받아서 이제 내부로 유통시켜 줄 거예요. 이 커맨드를. 그럴 때 우리가 액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커맨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그냥 오토와일드 시켜서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 생성자에 들어있으니까 오토와일드 된 경우가 되죠. 스프링 안에서 넣는 놈이니까. 그래서 커맨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액션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게이트웨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린 아키텍처에서 모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뭔가 이 핸들러를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API 게이트웨이가 아니고 이건 그 단위 구현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클린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하는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커맨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커맨드 객체, 즉 외부에서 API를 받은 것을 이제 유통시켜 줍니다. 내부의 액션 프레임워크에 연결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통틀어서 이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커맨드를 accept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전달을 줍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행스럽게 이 커맨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샌드를 보내면 자기 자신이 받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 커맨드에 대해서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가 받아서 성공하고 나면 그것을 뭐 이렇게 RESTful Haptius API로 바꿔가지고 뭐 리턴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나머지는. 자, 우리가 이런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겠죠. 비즈니스 유저는 뭐만 본다? 예, 여기에 지금 이 패턴들 중에서, 이 디자인 패턴들 중에서 비즈니스 유저는 뭐만 본다고 했습니다. 어그리거트만 볼까요? 비즈니스 유저가 볼 거는 여기만 볼 겁니다. 여기서는 뭐만 본다? 자, 레지스터 베케이션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를 달 겁니다. 지금 36번부터 요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레지스터 베케이션 커맨드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 커맨드 핸들링 합서드가 컨스트럭터죠. 그래서 최초로 한 건을 만든다. 어그리거트 하나를 메모리상에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상에서. 자, 이 어그리거트를 메모리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뭘 하느냐? 이 로직을 돌리겠죠. 자, 그래서 이 그 빈 공란으로 된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그냥 완전히 이 자기 어그리거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깔끔한 기본 객체 상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케이션 레지스터드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퍼블리시를 시키는 거죠. 어플라이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음에 로딩할 때 다음 이벤트가 이렇게 넘어간다 볼게요. 캔슬 이벤트나 어프로브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면 그것을 받아서 얘가 상태를 바꿔줄 겁니다. 자, 상태를. 자, 여기 상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제가 이걸 누르면 되겠죠. 어프로브 눌러서 상태를 어프로브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프로브 됐죠? 자, 얘가 어프로브드라고 하는 상태가 얘가 되려고 하면 지금 되어서 지금 상태가 스테이터스가 알아서 바뀌었는데 자, 이 상태가 바뀔 때 우리가 로직을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가 issued가 아니면 어프로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승인이 된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말은 안 되지만 캔슬을 못 한다든지 혹은 승인을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취소를 못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로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기존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기존에.
지금 현재의 누적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벤트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의 상태들이 누적된 걸 보니까 제가 레지스터 이벤트를 한번 했고요. 어프로브가 2번 벌어졌어요. 그죠? 레지스터 한 번 했고 어프로브가 2번 벌어졌는데 첫 번째 어프로브는 내용의 페이로드의 어프로브가 이거 지금 리즌하고 어프로브드의 저기 안 들어있네. 트루 폴스 불린 값이 안 들어있냐? 뭐 그렇다 보고요. 타임 스탬프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쌓인 거를 하나씩 누적시켜가면서 자기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 자, 그러면 이게 로직을 우리가 작성해 놓은 부분을 볼게요. 자, 현재의 상태가 저렇게 바뀌었는데 저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구현을 우리가 여기서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서 베케이션 어그리거트에 여기에 이 부분 on 돼 있죠. on 여기에 베케이션 캔슬이나 어프루브드나 리젝트에 지금 나의 상태에 이르게끔 하는 코드들이 여기 하나씩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비어있죠. 여기는 그냥 이 템플릿에서 쏟아내는 기본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현되어 있길래 아까 어프로브드로 바뀔까요? 값이 단순합니다. 여기에 베케이션 어그리거트에 보면 이 on 부분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자, 베케이션 이벤트가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어프로브드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미 캔슬된 것에 대해서는 어프로브를 못하게 한번 해볼까요? if get status 자 캔슬되다라고 하면 자 이 로직은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자, 비즈니스 로직을 넣는데 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벤트 소싱 핸들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비즈니스 로직을 넣으면 안 되고요. 나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코드만 여기 넣는 거고요. 저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처리해야 돼. 캔슬 커맨드에서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캔슬 커맨드가 아니고 어프로브 커맨드 핸들러 쪽에다 넣어야 됩니다. 딴 데다 넣을 뻔했네. 어프로브 커맨드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만약에 캔슬되면 얘는 new through illegal status state exception을 받는 게 맞죠. cancelled vacation 영어를 갑자기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through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더 멋지게 하는 거는 더 멋있게 하는 방법은 스프링에 assert가 있죠. assert 네, assert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런타임 exception을 제가 다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도메인 이렇게 걸러낼게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다 스루를 원래는 거는 게 맞는데 어차피 지금 도메인 클래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자, 이 정도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려면 지금 59번 라인에 왔을 때 지금 여기만 보면 저장하는 코드가 한 줄도 없잖아요. 여기에 저장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제 디버그 라인을 어디다 걸어놓을 거냐면은 이 여기다 하나 걸어놓을 거예요. 컨설드 하고 그다음에 최초에 생성되는 자기 값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최초로 생성되는 이 부분 자 핸들 여기가 아니고 이벤트 소스 핸들러 중에서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요때 한번 재현하고 여기에 또 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캔슬드 된 적이 있다면 지금 상태가 캔슬드라면 그러면 어프로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그러려면 나의 이전 상태를 나의 그냥 빈 객체 상태에서 여기를 탈 거예요. 여기 순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디버그를 걸고. 자, 그러니까 액션 프레임워크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얘를 디버그 모드를 띄우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디버그 자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밸리데이션을 다시 띄웠고 여기다가 제가 취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 approve 된 중에 여기 하나가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걸 한번 취소를 하는. 자, 취소를 이게 안 되고 UI가 UI가 안 되니까 UI 디버그 걸렸네요. 디버그 걸렸습니다. 자, 먼저 이런 캔슬을 하려고 하면 이 핸들러를 어프로브나 이 그 캔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상태를 먼저 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디스 값을 볼게요. 디스에 아무 값도 없을 거예요. 널인 상태, 깔끔하게 멍청한 상태가 오고요. 이벤트로 뭐가 오냐면은 지금 자기의 초기 JJY라고 하는 유저의 지금 초기 상태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날짜 언제 휴가 받은지. 그래서 그게 먼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베케이션. 자, 이건 지금 제가 두 건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릴 텐데 아까 그 데이터죠.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벤트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어프로브 이벤트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어프로브가 됐고 그런 다음에 또 어프로브가 됐고 그 다음에 캔슬이 또 마지막으로 캔슬이 들어오네. 자, 캔슬.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벤트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저기 막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막 좀 헷갈리게 되는데 자, 여기를 재현을 하는데 재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여기죠. 여기 이제 어프로브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아까 안 된 게 아니고 UI가 이렇게 좀 어프로브를 이제 다시 어프로브를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디버그가 다시 찍혔죠. 자, 그러면 어프로브 쪽에 지금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 59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부터. 그러니까 자기 커맨드를 처리하기 전에 뭘 해냐면은 나의 상태부터 지금 이벤트로 복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캔슬 됐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캔슬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캔슬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미 캔슬드 됐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걸로 넘어오죠. 런타임 익셉션으로. 익셉션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화면이 너무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오류 표시가 안 됐는데 다 디버그를 풀어놓고 타임아웃 돼서 저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 된 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다시
어프로브를 시도를 하면 자, 이렇게 뜬을 떨어지나요? illegal status, canceled vacation, cannot be approved 라고 네,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벤트 소싱을 기반해서 지금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요? 그냥 DB에다가 저장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것의 첫 번째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력이 이렇게 쭉 남다는 거예요. 이 어찌어찌하여 이 사람이 자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이때 등록했고 이때 취소했다라고 하는 걸 별도로 우리는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의 이력을 어떤 그 일일이 남기는 걸 히스토리적으로 남겨서 뭔가 처리하는 것의 장점은 이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면 이전 단계로 복구시키는 것도 용이하고요. 예를 들면 이 이전 단계가 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러니까 로직을 우리는 짜야 되죠, 당연히. 그 이벤트를 가지고 복구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이 이력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거래나 이런 처리를 했을 때 이력이 아예 안 남는 거하고 남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력이 많이 남았죠, 여기는. 자, 요걸로는 좀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내가 이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라고 하는 쪽을 좀 볼게요. 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장진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JYJNG라는 유저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베케이션이 등록 이때 입사를 했어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5일이 남았는데 왜 5일이 남았냐는 거예요.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의 관점에서 볼게요. 이 어그리거트에서. 이 내가 휴가를 어떻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휴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휴가 신청이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보면 이때 입사했을 때 너는 10일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때 아주 중요한 일로 휴가를 갔다 왔네. 그죠?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자, 그럼 베케이션 한번 더 보내볼게요. 자, 유저 JJY로. 자, 이제는 뭐 병가를 한번 가볼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병가. 그래가지고 한 3일을 휴가를 갔어요. 네,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건에 대한 이벤트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 유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지금 이 일이 나왔던. 이 일이 어떻게? 요때 한번 썼고, 요때 한번 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 여기 이제 보상 휴가를 내가 받을 수도 있죠. 플러스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두 개가 이제 병가에서 이 디스카운트가 됐는데, 이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된 건지를 또 볼 필요가 있죠. 이 로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에 의해서 디스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레저베이션에 레지스터를 가면서 이때 곧바로 팔러시, 요 경로가 있습니다. 요 경로에 의해서 사용이 됐구나. 그죠? 여기에서 사용돼서 베케이션 데이즈가 유즈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use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의 use라고 하는 저 커맨드를 한번 볼게요. 베케이션 데이즈 어그리거트에 use 커맨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봤네요. 그냥 사용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서 이 이벤트 자기의 상태를 그러면은 바꾸는 건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set days count를 뭐 지금 커맨드 안에서 가져온 days count를 여기다가 지금 현재 get days count를 해가지고 빼기. 자, 이게 맞을까요? 자, 1번 43번에다 집어넣는 게 맞다. 자, 퀴즈. 이게 아니라 여기다 넣는 게 맞다. 여기.
어딜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가 2번. 스테이트 스토어드에서는 1번이 맞습니다. 근데 이벤트 이 액션에서는 이때 2번에다 해주셔야 돼요. 왜 2번에다 해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죠, 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기존의 방법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번에서 해버리면 자 이거는 매번 방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날짜에 의해서 이 지금 현재 남은 일수를 딱 이르게 만들려고 하면 이 이벤트 소싱 핸들러에 의해서 그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도 저 값으로 다시 처음부터 쭉 누적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여기서 본 것처럼 예,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디파짓 될 때 뺄 때, 디파짓 될 때 뺄 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현재 상태 밸런스 만들듯이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현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베케이션 자 그게 헷갈리죠. 네. 베케이션 데이즈 레프트 어그리거트에 자 최초에는 10일 그다음에 여기 이벤트 소싱에서 자 베케이션 데이즈 에디드가 되면 추가 그러니까 휴가를 받으면 포상 휴가를 받으면 추가 휴가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그래야 데이 카운트 남은 데이 카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누적된 값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2라는 값이 DB에 저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DB에 저장된 게 아니고 갱신되어서 이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전에 있었던 10일 빼기 5일 빼기 2일 10 빼기 5 빼기 3 한 결과로 자기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이게 right 사이드예요. 읽기 사이드에 대한 액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read 사이드를 볼게요. 읽기 관점에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팔러시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걸 얘가 받아들이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팔러시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합니다. 팔러시라고 하는 게 보면 코드에 팔러시라고 하는 게 약간 있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 패턴에서도 보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파트 여기를 보면 됩니다. 얘가 팔러시예요. 그러면 코드를 보면 팔러시 핸들러가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whenever 항상 팔러시의 메서드 명은 이렇게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whenever vacation registered use 네. 그러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vacation이 등록되면 사용한다 뭐를? vacation days left 남은 일수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남은 일수를 뜻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 콩글리시인데 use 그래서 얘가 use 커맨드를 호출하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러시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구나. 그래서 클래스명을 알았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팔러시 핸들러 좀 잡아. 한번 가보죠. 여기에 패키지션 쪽에 있는 거를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실제 구현을 넣을 때 뒷부분에 이 부분이 좀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커맨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샌드를 하는데 아까처럼 자 컨트롤러에서 받으면 범위가 커맨드죠. 하늘색 스티커예요. 얘는 컨트롤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혹은 다른 어그리거트에서 넘어온 이벤트를 내가 수신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의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유저가 UI를 가지고 하는 부분 얘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러에 의해서. 그래서 컨트롤러에 의해 가지고 앞서 보셨던 보면 이 밸리데이션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 패턴으로 조회해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클리너에서 인바운드 어댑터에 여기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어디죠? 이렇게 밸리데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받아서 여기도 커맨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썼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에서 받는 거고 이 라일락색 라일락색이라고 하는 놈은 유즈 라일락색이라고 하는 놈은 컨트롤러가 아니고 팔러시 핸들러예요. 얘는 이벤트 핸들러 여기 되건데 얘는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라는 애노테이션으로 달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I에서 받느냐, 외부에서 받느냐,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받느냐 그 차이예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커맨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커맨드를 유통시키는 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연결된 유즈 커맨드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커맨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게 코드는 제너레이트 돼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가 그냥 커맨드이면서 또 이 유즈입니다. 네. 둘 다 일단 열려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권한 처리 나중에 다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날짜가 갱신된 겁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플로이 조인드 됐을 때 그 이벤트가 넘어오는 것도 여기서 이 팔러시로 받았겠네. 레지스터 유즈도 그게 마찬가지죠. 여기 팔러시에 보면 whenever employee joined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네. 가입이 되면 레지스터 유저다. 그래서 레지스터 유저 커맨드. 야, 이건 뭡니까? 이건 외부에서 넘어온 이벤트죠. 외부. 자, 그러면 이 클래스 이 파라미터에 들어오는 이 클래스 명을 가지고 알아서 이벤트 타입을 잘 분간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유통되고 될 때는 이 포조 객체의 그 클래스 명이 중요합니다. 클래스 명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기 보면 커먼 API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실 이런 커먼 라이브러리를 두는 것은 안티 패턴인가요? 패턴인가요? 안티 패턴입니다. 이런 커먼 API를 두는 거는 좋지 않아요. 좋은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액선에서는 이 커먼 API를 그냥 두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객체명과 정확히 저 객체를 가지고서 이 커맨드와 이벤트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넘나들게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 클래스 명칭을 별도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도 되지만 중복해서 이걸 선언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클래스가. 그래서 얘는 공통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스프링 버전의 템플릿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커먼 공통 API를 아예 라이브러리 형태로 디펜던시를 안 만들고 서로 참조하는 만약에 이벤트 껍질이 있다 그러면은 양쪽에 다 그냥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공통 클래스들 일종의 API의 이런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공통 API로 두는 정도 수준은 우리 회사에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때 그 정도는 뭐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도 디펜던시다. 그러면 자바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아예 이런 걸 만들지 말자. 그래서 각 서비스가 이 공통되는 부분을 그냥 중복해서
선언을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까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남은 부분이 제가 빠뜨린 게 이제 쓰기 관점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읽기 관점이에요. 읽기 관점. 여기 이제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놈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이 리드 모델이 이제 CQRS를 작업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어그리거트에서 그냥 곧바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이 페이지의 이 값들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데이터는 CQRS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CQRS를 통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MySQL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어요.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있냐면 자, 아까 베케이션이다 그러면 베케이션의 현재 어그리거트에서 베케이션 어그리거트가 이런 자기의 값을 이렇게 담죠. 그러고 나서 이것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재현해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목록으로 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JJY의 캘린더와 여기 캘린더 해가지고 데이지 레프트가 이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자예요. 관리자라서 우리 전 직원의 지금 남은 휴가 일수를 쭉 한 번에 조회해야 돼요. 100개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화면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때 JJY 캘린더의 이벤트가 안에 한 10개 있고 얘가 뭐 입사부터 지금까지 한 100개 커맨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날짜를 다 산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개수만큼 곱하기 각 사람의 이벤트 개수만큼을 돌린 다음에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죠. 합리적인가요? 네, 합리적이지가 않죠. 성능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단건은 상관없는데 아까 이렇게 단건 보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건. 이 사람의 단건 보는 거야 뭐 큰 문제겠습니까? 이벤트가 몇 개든. 이벤트가 뭐 여기 이 사람 훨씬 많을 수 있죠. 지금 방금 입사해가 이거밖에 없지만 뭐 한 몇 년 쌓이면 엄청나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뭐 단건이면은 뭐 100건이다 그냥 출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 출력하면 됩니다. 뭐 살짝 걸리겠죠 시간이. 근데 이게 전체를 보려고 해요. 이게 다 조회해가지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QRS 지금 현재 현황판을 미리미리 스냅샷팅을 그 스테이트 지금 현재 이 사람은 2, 이 사람은 4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미리 적재해 놓는 뭔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같이 동반을 해야만 성능이 나와요. 이 이벤트 소싱은. 이벤트 소싱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스냅샷팅을 해서 최종 상태를 이 조회용에 적합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CQRS라고 부릅니다. CQRS를 모델링하는 방법하고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원래 제가 3시간 약속을 드렸는데 원래 4시간짜리를 3시간에 한번 해보려는 제 의지였고 잠시만 이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CQRS는 이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먼저 만드시게 돼요. 그래서 앞서 베케이션 데이즈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CQRS는 지금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나는 유저 아이디와 데이즈 레프트만 그냥 이 두 개만 나는 조회해서 보여주면 돼. 그래서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별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QRS를 처리할 때는 DB 모델을 별도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적재해 놓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 뷰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그 어떤 뷰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기 전용의
뭔가 필드 구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 구성에 해당하는 DB를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한 건이 생기고 언제 업데이트되고 언제 수정이 되고 언제 삭제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 규칙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있는 거고요. 그 뷰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시고 여기에 CQRS 전략으로 우리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read model attribute를 여기다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user ID, days left 이렇게 넣어주고 자, 첫 번째 create when 언제 이 한 건이 생겨야 되느냐 vacation days initialized 이때 한 건을 복제해서 담을 거다라는 거예요. create. 네. 그 다음에 vacation days added 그러니까 날짜가 추가되면 휴가 일수가 추가되면 나는 더 할 거라는 겁니다. days left에다가 이 이벤트에서 넘어온 데이 카운트를 추가할 거다.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용을 할 때는 빼기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빼기. 여기는 플러스고 빼기냐 합산 추가할 거냐 뺄 거냐 그 말이죠. 빼기를 할 거다. 데이 카운트만큼 데이즈 레프트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CQRS에 대한 그 전략에 해당하는 코드를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레프레젠티티브에 보면 CQRS 핸들러 이렇게 나오죠.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건 이벤트 핸들러로 그냥 구현을 합니다. 엑선에서는 CQRS를 위해서 별도의 뭐 CQRS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팔럿이 만들듯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받아서 지금 최초의 한 건을 DB에다가 그냥 이 리파지토리 어디 말보는 거죠. 이건 JPA로 그냥 저장을 했어요. 자, CQRS를 통해서 실제 이걸 DB에 넣을지 HTML로 그냥 파일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실지 몽고DB에 담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이 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JPA를 쓰시도록 해놨습니다. JPA 예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엑선에 가니까. 그래서 걔네들 예제 갖고 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dit 추가가 되면 해당 건 찾아서 추가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뭔가 중복 코드가 보이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제외가 되면 백에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어디와 어디하고 중복이 되죠? 여러분 이거를 나보고 짜라고 그러면 딱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저기서 짠 적이 있는데 네, 어디서 짰었죠? 이 로직을 어그리거트에 온 저기다가 짰었잖아요. 그죠? 여기 어그리거트에 데이즈 레프트 어그리거트에다가 이렇게 이미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엑선의 모든 이 CQRS 예제들은 엄격히 리드 모델과 라이트 모델을 분리를 시키면서 어차피 이 어그리거트 단건 조회에 대해서는 이게 뻔히 이렇게 구현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어그리거트를 재사용해서 이 로직을 태워주게끔 로직을 구성하는 샘플이 없더라고요. 네. 없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좀 요상한 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뭐 걸러 들으십시오. 제가 그냥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리드 모델에 query for 어그리거트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해당 어그리거트의 로직을 불러서 쓰는 CQRS 로직을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냥 저렇게 해놓길래 그냥 만들어줬어요. 만든 게 뭐냐면 자, 이 CQRS 로직을 reusing 어그리거트라고 해서 어그리거트의 로직을 재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자, 보시면 vacation days가 added 됐을 때 어그리거트 해당 어그리거트를 하나를 껍데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 상태까지를 카피 프로퍼티즈에서 이르게 한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DB에서 갖고 와서 그 전 상태로 세팅을 시킨 다음 그 해당하는 이벤트만 딱 태운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나의 엔터티에다가 담아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왜 이게 증명이 되냐면 이벤츄에이트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벤츄에이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엑선은 이걸 못하는 건지 샘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어그리거트에 대한 자기 필드랑 똑같이 생긴 어그리거트 그 CQRS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부착하고 리드 모델을 만들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인플로이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그 얘는 지금 뷰가 없어요. 뷰가 없다는 게 여기에 인플로이는 리스트를 위한 리드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거면 돼요. 유저 추가하면 됩니다. 뭐 아무개라고 하는 유저가 추가가 됐다고 볼게요. 추가되고 나서 조회를 못 해봐요. 왜? 리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선을 처음에 적용해서 좀 황당하게 느끼시는 부분은 리드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뷰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엑선 서버에 가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엑선 서버는 808 8024번 여기로 들어가면 엑선 서버가 대시보드 이렇게 나오고 얘가 그 이벤트 스토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커맨드들이 호출됐고 조인이 3번 벌어졌고 어프로브가 몇 번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애플리케이션 1, 애플리케이션 2거든요. 얘가 인플로이 서비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서비스 A, 마이크로 서비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느 커맨드를 몇 번 받았고 이런 보고도 해주죠. 여기 쿼리가 몇 번 벌어졌고 서치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이벤트들이 다 튀어나와요. 이게. 이벤트들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보면은 데이즈 레프트해서 막 쭉 발생한 모든 이벤트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인플로이 어그리거트 여기에 인플로이와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다 보려고 하면 이게 뭐 쿼리 조건이 어디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넣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쿼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와 리드를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하죠. 처음에 하면은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로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리드 모델로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인플로이 이렇게 리드 모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얘를 CQRS가 아닌 쿼리 포 어그리거트로 매달게 되면 알아서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뭐 좀 작업이라면 그런 작업은 좀 추가됐다. 그래서 이 툴을 쓰시면 뭐 쓰실지 안 쓰실지 여러분들 마음인데 쓰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인플로이의 쿼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리드 모델 리퍼지토리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CQRS에 의해서 뭔가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리드 모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이 이벤트에 의해서 뭔가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쿼리를 그 리드 모델의 변화를 이미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쿼리 업데이트 이미터를 통해서.
이걸 시키면 내가 그냥 이걸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하나 더 열고 아무개가 아니고 저기 JJY라고 하는 유저로 어떤 이유로 예, 하루 휴가를 내고 지금 2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니까 일 알아서 줄죠 이게 알아서. 화면 그냥 제가 가만 놔뒀는데 바로 업데이트가 돼버리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R 소켓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드밴스된 주제인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결국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련돼서 지금 그것을 리스닝하고 있는 것이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에 펼쳐져 있는 모든 유저들의 이 단말기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의 펍섭의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프론트엔드에 대한 것도 액션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별도의 그러니까 물론 여기 프론트엔드 제가 구현할 때 그런 거 구현을 해놨지만 그러한 기본 틀은 다 갖고 있어요. 액션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진보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구현체에 필요한 대부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이미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푸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코드를 여기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려면 이거를 먼저 포크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모델에서 맨 땅에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땅에서 제가 만드는 과정을 하나만 보여드리면 배트스토밍 가서 파운드 컨텍스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뭐 주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주문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됐고요. 자, 먼저 어그리거트가 본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데이터를 담는 저장소. 여기에 뭐 프로덕트 아이디 정도가 있다고 볼게요. 오더. 그다음에 보통 스테이터스는 있잖아요. 스테이터스. 이 정도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거예요. 뭔가 커맨드는 API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문을 받는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디폴트 법스로 해서 포스트로 주면 알아서 얘를 받아서 얘가 저장되는 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액션 프레임워크로 코드를 제너레이트를 하려면 먼저 프로젝트 네임을 적당히 주시는 게 좋겠죠. 오더 매니지먼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세이브 한번 하세요. 오더 매니지먼트로 버전 1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오더 매니지먼트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시고 나서 코드가 이게 좀 보니까 디폴트 스프링 부트가 지금 생성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대부에서 두 번째 하니까 되네요. 여기서 액션 가시고 제가 만든 거를 쓰시려면 여기로 넘어야 됩니다. 지금 기본 액션은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건 제가 브랜치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기본 액션은 좀 옛날 거고 지금 제가 개발 중인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얘 포크 GitHub 안에 있거든요. 이 템플릿이.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템플릿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모델링을 어떤 걸 하셨든 간에 일단 최대한 그려줄 겁니다. 지금 뭐 또 뱅뱅 돌고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뭐 하여간 네, 네, 열었다 닫았다 뭐, 예, 항상 안 되면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걸로 됐네요. 진영의 템플릿 액션 여기도 마찬가지 돼 있는지 보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껍데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소스도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어그리거트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 주문을 받아서
처리가 된 다음에 뭔가 이 결과를 얘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order placed라고 하는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백선에서는 항상 모든 커맨드에 대해서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이 이벤트라는 게 얘의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한 이력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상태의 변화에서는 디파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엮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와 얘를 제가 살짝 엮어줬어요. 네, 이렇게 뜨개질을 해줬어요. 왜 뜨개질을 해주냐? 이것에 의해서 얘가 생긴다는 건 얘에 대한 그 결과 매핑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 읽어다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리드 모델이 있어야 뭔가 화면을 보여준다. 리드 모델 넣어주고 쿼리 포 어그리거트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이름을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오더 똑같이 이름으로 오더 이렇게 주면 됩니다. 리드 모델. 자,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면 쓸만한 코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베이직 모델을 왜 만드시게 하냐면은 그래야 간섭 없이 이게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 푸시온 git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자기 오거니제이션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여러분들의 git에 GitHub로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그쪽에 기본 액션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 가보면 GitHub이죠. 여기에 생성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깃파드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ID 누르면 로컬 ID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레포 클론해서 업데이트 받으시면 되고요. 그냥 클라우드 ID 쓰시고 오픈 깃팟 하시면 깃팟이라고 하는 게 50시간 공짜. 이거 예전에 저희가 때 아이디라고 오픈소스로 이거 막 만들어서 했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은 다 내려버리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서. 이게 띄우자마자 이 보면은 그 깃파드 야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뭘 띄우냐면은 얘가 액션 서버를 알아서 기동을 시켜줄 거야. 이건 어디 들어있냐면은 이니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도커 컴포즈 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HTTP 툴부터 해서 그런 사용할 나중에 또 뭐 아마존 같은 데다가 이거 컨테이너로 말아서 올리고 하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여기 다 해놨습니다. 자, 안에 도커 파일은 안 넣어놨네. 이건 이렇게 돼 있고요. 도커 파일하고 이런 것도 넣어놔야 되는데 제가 안 넣어놨네요. 이거를 실제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것까지 지금 템플릿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액션 서버 이렇게 올라왔고 제가 완전 맨 땅에서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커먼 API, 커먼 API에 이 아까 인터페이스성에 해당하는 건 커먼 API에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readme md를 열어보면 readme md도 제너레이트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해주면 돼요. readme md가 제너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씩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먼 API 이렇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한 개밖에 없죠. 오더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오더만 여기서 요거 넣으면 자, 그러면 오더 서비스 이제 올라왔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실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게이트웨이를. 자, 카메라 하나 열고 오류가 났네. 뭐 오류는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서버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서버. 프론트엔드가 여기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쪽이 생성이 됩니다. 보면 Vue.js 컴포넌트를 잔뜩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각 어그리거트마다 그리고 어그리거트에서 리스터라고 해서 이걸 뭐 카드형으로 볼지 디테일로 볼지 테이블형으로 볼지 각 그 컴포넌트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구현된 걸 보면
R소켓을 받아서 쓰게끔 그렇게 또 코딩을 해놨습니다. 제가 엄청 밤샘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R소켓도 처음 써보는데 R소켓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웹소켓하고 똑같더라고요. 웹소켓을 이제 확장한 거니까. 근데 R소켓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초기에 자기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서브스크라이브 내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업데이트된 자기의 데이터를 어, 설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샘플링을 하신 다음에 해보시면은 쉽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좀 붙었는데, 제가 오더 아이디를 지금 숫자형으로 했죠. 지금 또 하나 그 생각하셔야 될 게, 엑선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롱형으로 하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DB에서 시퀀스를 따서 오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을 롱으로 하면 좀 피곤해집니다. 이 아이디 값을. 네. 그래서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만드시고 얘를 지워버리시고 스트링으로 아이디를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키 값으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게 좀 피곤한 부분입니다. 네. 자, 얘도 싱크를 네. 계속 오류가 나냐. 어트리뷰트 네임이 디플리킷 넣네요. 네. 삭제해줬고. 자, 이렇게 모델을 좀 바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다음에 이거 다시 푸시하시면 됩니다. 푸시하시고 모델의 변화가 좀 생겼죠. 이게 이 툴을 초기에 프로토타이핑 빨리 하실 때 쓰시고 계속 개발하실 때도 라운드 로빈을 쓰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이 git pull and merge 이 명령을 보내시면 업데이트 받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자, 이게 스트링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order aggregate order 네? order management 아이디가 스트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엑선은 아이디 값을 저걸로 해주는 게 좋다. 자, 이 오류가 나는 거는 커먼 쪽을 빌드를 다시 해줘야 돼요. 지금 그냥 메이븐이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메이븐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메이븐이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레드를 많이 쓴다. 혹은 지금 여기 엑선의 버전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서버가 잘 올라왔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수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버튼, 에딧 템플릿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제가 만든 것에서 포크를 뜨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딧 템플릿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 파일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form.xml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생성된 이 form.xml에 여기 엑선 버전이 4.6.0인데 이걸 난 4.6.1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바뀐 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럼 이 파일이 바뀐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푸시를 하면 제 거를 알아서 포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 거 안에서 제가 커밋해봐야 제 거 수정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제 거를 포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전용 템플릿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템플릿 안에서 뭔가 템플릿을 수정해서 뭔가 어그리거트의 예를 들면 코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템플릿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템플릿 이게 머스태치로 되어 있습니다. 머스태치로 되어 있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머스태치 문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각 어트리뷰트의 명칭은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헬프에 가시면 템플릿, 커스텀 템플릿 만들기 여기에 에, 표에 이렇게 속성 값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나는 이게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넌, 뭐 뭔가를 더 붙이고 싶다. 뭐, 뭐 이런 거 붙이고 싶다. 그러면 붙이시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우측에서 생성된 결과를 바로 매핑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GitHub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GitHub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에디터에서 열어서 보시면 여기서 편집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템플릿을 아예 그냥 내가 따로 열어놓고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여기 GitHub dev이기 때문에 여기도 편집기가 좋은 게 열립니다. 이 편집기가 좀 불편하다. 이봐요. 뭐 오류가 나죠. 제가 봤을 때 이 편집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별로면 아까 그 깃파드를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깃파드, 깃허브 편집기가 이게 좀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 제가 방금 만들어 본 애플리케이션을 오더 브리가트 프론트엔드까지 한번 띄워볼까요? npmi 여기 설명서에 리드미 설명서에 들어있고요. 프론트엔드 어떻게 띄우는지 자, fm run sub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프론트엔드가 열릴 겁니다. 그다음에 localhost 80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REST API의 샘플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R소켓에 대한 거를 혹시 API를 테스트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요거 열리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게이트웨이로 기본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 리소스에 가시면은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렇게 그 라우트를 루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프론트엔드까지. 그래서 8088번으로 자 여기 밑에 여기를 하단에 포트 익스플로러가 있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열면 마이 앱 해가지고 프론트엔드까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HTTP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더 하나만 생겼죠. 오더 해가지고 오더에다가 1번 뭐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한번 대충 넣어볼까 오더 되네요. 네, 이벤트 들어왔고 오더 플레이스드 이벤트가 왔고 이 값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런 다음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오더 주문에 대해 가지고 캔슬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델링 하는 게. 캔슬 이렇게 주고 캔슬은 어, 디폴트에 뭐 딜리트 패치 여기다 매달아도 되고 익스텐드법으로 줘서 캔슬이라고 이렇게 주고 풋 메소드로 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고 이 결과를 이벤트로 오더 캔슬드 이렇게 항상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트리뷰트는 항상 같이 퍼블리시가 돼줘야 되고요. 가능한.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묶어주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 다시 푸시를 할 수 있겠죠.
자, 뭔가 모델을 바꾸고 나서 항상 모델의 업데이트를 받으시려면은 밑에 여기 나오는 어, 업데이트 하는 이 명령을 복사해서 그 해당 아이디의 루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파일이. 자, 바뀐 이 업데이트된 오더 어그리거트의 이제 내부를 보면 이제 캔슬 커맨드까지 커맨드 핸들러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캔슬 커맨드에 우리가 할 것은 자, 여기는 그냥 받았을 때 초기 값이고 이제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캔슬됐다는 거는 스테이트를 여기다 남기고 싶다. 스테이트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먼저 스테이트를 표현하게끔 내가 해놨나요? 스테이터스 있네요. 다행스럽게 만들었네요. 여기에 set status. 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로직이 들어가는데 이건 재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왔을 때마다 나의 상태를 재현하는 부분에 대한 로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캔슬드가 됐으면 좋겠다. 예, 초기에 그냥 들어왔을 때는 초기에 그냥 생성됐을 때는 여기죠. 얘는 그냥 펜딩, 예, 펜딩이고 취소되면 캔슬드랍니다. 이후에 그 재고량의 수정과 배송이 처리가 확실히 됐다고 할 때만 나는 어프로브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어프로브 단계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프로브 단계를 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어프로브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프로브라고 하는 커맨드를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폴트 버브는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라이프 사이클. 내가 최초로 생성될 때, 삭제될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패치 같은 거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추가는 되고 있지만 안 쓰는 게 좋고 나머지는 익스텐드 버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어프로브해서 풋으로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커맨드를 받을 때 뭔가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면 파라미터를 여기다 어트리뷰트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맨드의 어트리뷰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성이 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어프로브드다. 오더 어프로브드. 오는 값 받고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푸시하고 네. 뭐 이 순서예요. 이 순서. 푸시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긁어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될까요? 여기 어벌팅 오류가 납니다. 왜 났을까요? 자, 요 패턴이 있는데 내가 커밋하지 않으면 얘가 업데이트를 못 시켜요. 그래서 커밋을 한번 중간에 커밋만 해주면 됩니다. 서버로 푸시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그런 다음에 받으면 머지를 해줍니다. 머지 뭐 뜨는 거는 그냥 닫아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cancelled 받고 approved까지 생성이 됩니다. approve가 되면 approved. 자, 됐죠. 알아서 잘 머지가 됐네요. 이쁘게. 제가 아까 수정한 부분과 추가된 부분까지 해서 approved까지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항상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보실 때는 여기에 가서 우클릭해서 디버그 모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자바 여기 떠 있는 건 내려버리고요. 디버그로 동작을 시키시고 자 이제 UI가 떴으니까 UI를 가지고 한번 주문한 건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데이터는 자, 서버가 떠 있는 동안에는 유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리프레시를 시켜보면 자 어프로브라고 하는 UI가 생겼죠. 버튼이 자 커맨드가 하나 생긴다는 건 UI에 버튼이 어차피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알아서 Vue.js에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캔슬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없던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캔슬을 먼저 시킬게요. 캔슬대로 바뀌었죠, 알아서. 그죠? 어프로브로 바뀌죠. 자, 이벤트를 볼게요. 캔슬도 됐었다가 어프로브도 됐다가 그랬네요. 네. 이런 이력이 보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어, 템플릿 맨땅에서 만드는 방법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벤트레이트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다음번에 제가 시간 될 때는 이벤트레이트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템플릿을 좀 더 이벤트레이트 템플릿은 제가 만들었는데 저것까지는 안 했어요. 이벤트 소싱까지는 안 했고요. 이벤트레이트도 이벤트 소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자 이제 비교를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마칠게요. 저 혼자.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못 드린 게 데드라인 핸들링도 어노테이션 베이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이 넘었을 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넘었을 때 데드라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니까 사과 패턴 같은 걸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사과 패턴은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적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데드라인 핸들링을 해주는 기능을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컴펜세이션 핸들링 부분은 기본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트라이 DLQ 제시도 만약에 안 받으면 그 리스너가 안 받으면 그걸 그 담아뒀다가 그 리스너한테 다시 줍니다. 네,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카프카로 연결시키는 거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B와 카프카 간의 트랜잭션 묶는 거 이건 뭐 사실 액션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 관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면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즈에서는 직접 구현을 해야 되지만 액션은 플러그인에서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레이트는 CDC를 통해서 로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바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어그리거트 모델을 스테이트 스토어드로 하는 것만 일단 스프링 부트는 갖고 있습니다. 자, 액션과 이벤트레이트는 이벤트 소싱 모형으로 아까 봤다시피 지금 히스토리를 전체 다 보관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면서 스테이트 스토어드 그러니까 JPA 방식으로 연동되는 것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왜냐하면 모든 걸 이벤트 소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비용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저 툴하고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만들어 본 거는 어디까지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생소하죠. 그리고 우리 개발자한테 줬을 때 받아들이려고 안 할 겁니다. JPA도 안 받아들이는 판에 그죠? 네. 그래서 JPA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트 스토어드는. 근데 이걸 벗어난 우리 회사는 그냥 마이베티스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템플릿도 있어요. 네, 그 템플릿도 아까 마이베티스 템플릿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때 그것도 많이 결국은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액션 이야기하고 뭐 이벤트레이트 이야기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결론은 마이베티스 씁시다 이렇게 갑니다. 힘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온갖 그 디테일하고 복잡한 구현을 다 직접 해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스냅샷 기능을 서포트를 합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가 아까처럼 뭐 몇 건 안 쌓였던 상관없이 엄청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스냅샷팅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 주셨네요. 예. 이벤트 드리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벤트 소싱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스테이트 스토어드 방식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벤트 소싱도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표를 드렸는데 언제 써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슬라이드를 아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집어넣었는데 안타깝게도 요 슬라이드죠. 요 슬라이드 요 내용은 그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 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성이 많고 코어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시스템들 중에서 제일 기민하게 바뀌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JPA 같은 클린 아키텍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코어 도메인이면서도 기록이 일일이 다 남아야 되고, 제가 아까 만든 것처럼 히스토리 관리를 해야 되고, 금융거래나 이런 거. 근데 금융거래는 좀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휴가 처리를 예를 든 이유가 그거예요. 휴가 처리 이슈, 휴가 처리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쭉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그리거트로 디파인하기만 하면 언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벤트 스토어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업무에 한해서 심지어 그러한 단위 테이블에 한해서 그 어그리거트에 한해서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코어 중에 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벤트 소싱을 하시는 거지. 그냥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펍섭을 통해 가지고 각자는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보관을 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내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네가 다음 일을 하는 그 프로세스의 흐름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것조차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벤트 소싱까지 못 넘어가겠죠. 오늘 주제가 그래서 상당히 좀 예, 이 코어 도메인 중에서도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쓰일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액션 마지막으로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액션 샘플 코드 하면은 얘네들의 샘플 코드를 자기네들의 가장 잘 만든 예제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호텔 예제, 호텔 부킹을 뭐 취소도 했다가 하는 그 호텔 부킹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에서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데모하고 이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이 액션이 멀티 테넌시 기능도 있고 그래요. 멀티 테넌시. 그래서 뭐 클라우드로 사스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멀티 테넌시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디스트리뷰티드 익셉션 뭐 처리부터 해서 이게 아마 그 컴pen세이션 핸들링 관련된 것 같고요. 리셋 핸들러라고 해서 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한번 우리가 로직을 잘못 작성한 중에 수신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을 나중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리셋 시켜서 돌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핸들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